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B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투사입니다. LB 인베스트먼트는 옛날에 LG 창투로 시작을 했던 업체고 중간에 그 반개 그룹으로 이제 계열 분리되면서 LB 인베스트먼트라는 사명으로 불리게 됐죠.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는 상장을 해서 이제 한 1년여쯤 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장으로서는 얼마 되지 않은 날짜가 됐고, 그러다 보니 지금 상장 이후에 보유했었던 종목 그 물량들이 대부분 다 풀렸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실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창투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LB 인베스트먼트는 이 창투 1세대라고 부를 만큼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고, 지금 기존에 투자했던 회사를 보면 하이브나 LX 세미콘,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나 무신사, 또 이런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크래프톤 같은 회사들을 투자를 해서 꽤 짭짤하게 수익을 봤던 그런 업체이기도 하죠. 그리고 만든 펀드들을 보면 LB 제미니 신성장이나 LB 크로스보더 펀드 2 이렇게 다양하게 그 펀드들과 투자 조합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하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펄어비스 같은 회사는 이미 상장도 했고, 그래서 투자금을 일부 회수했고요. 크래프톤도 상장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확실히 이제 투자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는, 그리고 투자 종목을 잘 찾아내는 그런 실력 있는 창투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IPO에 성공한 종목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종목도 이렇게 많고, 또한 M&A나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서 이 회수에 성공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투사를 볼 때 이 회사가 운영해서 갖고 있는 투자 조합이나 PF 등을 보셔야만 이 회사가 향후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창투사는 그 펀드를 만들어서 그 관리하고 운영을 할 때 관리 보수라는 걸 받습니다. 이건 이제 운영 중에 받는 거고요. 운영이 끝나고 이제 해산을 하게 되면 그 청산한 이후에 거기서 그 목표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달성하면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성과 뭐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익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펀드들이 언제 만기가 되고 언제 해산인지 그 부분을 파악해 두시는 게 창투사들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죠. 지금 보시게 되면 2025년에 이 해산되는 것들이 있고 24년에 해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4년 중에 해산되는 것 중에 6월 1일에 해산되는 것은 그 하반기 중에 해산이 끝나고 정산이 끝나서 그에 대한 수수료가, 성과 수수료도 입금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뭐 창조경제 바이오 펀드 같은 경우는 이 규모 자체가 10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큰 펀드는 아닙니다. 뭐 미래창조 LB 선도기업 투자펀드 20호 같은 경우는 1159억짜리 펀드이기 때문에 규모가 꽤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규모의 펀드들이 해산이 될 때 여기서 수익이 난다면 성과 수수료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펀드들이 운영을 할 때 관리 보수를 최소한 1년에 한 1% 정도 받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받는 관리 수수료도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적을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펀드의 규모, 또 펀드의 해산 날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창투사에 투자하실 때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창조경제 바이오 펀드와 충북 창조경제 촉진 펀드, 그 다음에 이 LB 포스코 신성장 사모투자 PF죠. 이쪽이 이제 올해 2024년 중에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11월 8일 날 이날 해산되는 것은 정산하는데 해를 넘기기 때문에 2025년에 이게 입금이 될 가능성이 크고, 창조경제 바이오 펀드와 LB 이 상호펀드 PF 같은 경우는 올해 내에 이 수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운영을 잘했으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성과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LB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 외형도 275억으로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64억을 달성을 해서 예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가 그러니까
LB가 최대주주인데 이 LB가 전체 지분의 79.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18.33%밖에 안 되죠. 그리고 79.5%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당을 많이 줄 가능성이 높고, 즉 고배당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자사 취득과 소각을 할 경우에는 최대주 지분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때는 유동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유동량이 적어서 다른 기관 투자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배당주가 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죠. 자, LB 인베스트먼트가 최근에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중동에서 아랍에미리트의 그 오일머니를 우리나라 이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만든다는 게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고, 그 규모가 1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 내에서 이 LB 인베스트먼트의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면 그 10억 달러면 최소한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1조 2천억의 관리 보수가 1%만 해도 이게 그 꽤 큰 12억 정도 되는 자금 규모가 됩니다. 매년 관리 보수로 12억을 그냥 받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투자 횟수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성과 보수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UAE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한 4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 주겠다고 예전에 윤석열이 그 UAE를 방문했을 때 그쪽 UAE 쪽에서 그 말을 했었는데, 그 투자의 일원으로 이 LB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 투자 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 아랍에미리트의 이 오일머니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갖고 들어온 이 10억 달러의 자금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풀리게 되는 돈이 되는 거죠. 자, 이 LB 인베스트먼트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상장 초에 그때는 유동성이 좀 있는 유동성 장세 중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을 때였긴 했죠. 그 여파로 때문에 주가가 많이 고평가됐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려서 지금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4분기 실제로 봤을 때 5,600원 정도를 평가해서 그 올해 들어와서 주가는 그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간 이유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뒤로 늦춰지면서 이 창수자들이 새로운 펀드를 만들 수 있는 유동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 때문에도 LB 인베스트먼트도 신규 펀드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에 따라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항상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가면 창수자들은 신규 펀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저평가됐던 요인이 있고, 요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여기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준다고 하면서 그 10억 달러라는 그 펀드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그 운영 책임을 LB 인베스트먼트가 지게 되면서 LB 인베스트먼트는 기본적으로 관리 수수료를 받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10억 달러라는 이 1조 2천억이나 되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LB 인베스트먼트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던 주가가 한 방에 이 아랍에미리트의 투자금 소식을 시장에 듣고 나서 곧바로 그냥 주가에 그냥 반영이 돼버리는 겁니다. 실적에.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LB 인베스트먼트는 벌써 5,600원 정도의 적정 주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평가되고 있었던 것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 내에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로 펀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었고, 그런 부분을 아랍에미리트 자금이 해소시켜준 것이 주가를 그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모멘텀을 제공해 준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창수자들의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